자, 국어의 역사 두 번째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국어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훈민정음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완벽하게 숙지가 된 연후에 다른 용비어천가라든가 교과서의 다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들을 내가 외웠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응용돼서 나오는 형태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을 응용되는 것들을 좀 고려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훈민정음은 여러분들이 그 문법 부분을 너무나 신경 쓰다가 문법만 외우고 정작 해석이 안 돼서 그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거는 해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 사항들을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갖다 붙이는 쪽으로 요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즉 해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문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두에 두고 하나씩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읽을 때 읽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면서 그냥 머리만 찌끈찌끈 아픈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자, 먼저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자, 생종, 엉쟁, 훈민, 정흠. 자, 지금 보면 여기 이응이 다 붙어있으니까 생종, 엉쟁, 훈민 여기까지 알겠고 정.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이거 무슨 글자예요? 음도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의도 아니고 흐도 아니고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둘 거는요, 우리 임금님 중에서 생종임금 없었죠. 그래서 앞에 제자원리에서 얘기했을 때 요거하고 요 이응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소리값이 있는 거고 요건 없는 거야.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요런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받침을 소리로서 읽어주시고요. 요게 나오면 이거는 저 없는 것, 공집합, 수학에서 배우는 공집합이다 생각하고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종, 제, 훈민, 뭐 읽는 거는 쓰여진 걸로 보면 음과 흠의 중간쯤 되겠는데요. 훈민정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반치음은요, 이응으로 바꿔서 없애면 되고요.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여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의 여우가 돼 있습니다. 여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옷 발음 비슷하게 읽어주셔도 되겠고 제트 발음 비슷하게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래아, 그래서 이게 이제 연달아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처럼 이거는 보통 아로 읽는 걸 기본으로 하되 앞에 나오는 거는 아로 읽고 뒤로 나오는 건 으로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 여기서 어떻게 반치음은 이응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앞에 건 아, 뒤에 건 으로 바꿔라. 그러면 앞에 아는 아로 바꾸고 반치음은 이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으로 바꿔서 자, 가을,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을이 아니라 가살, 그 다음에 마음이 아니라 마잠, 이랬다는 거죠. 아이고, 네, 마잠이 아파서.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무슨 글자입니까? 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학생들 읽어보라 그러면은요, 소도, 이거는 부드들, 뭐 이러고 읽습니다. 부드들. 자, 이건 어떻게 읽어라? 앞이 하나, 뒤에 있는 걸 두 배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옷과 디귿 중에 뒤에 있는 디귿을 두 배로 읽어라. 그래서 이건 또가 되겠고요. 요거는 뜨들, 지금의 뜻을 요런 식으로 읽어주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요거 그 비읍 밑에 요렇게 있는 걸 숨겨온 비읍,
이게 순음의 연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그냥 요거를 그냥 비읍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수비, 누구는 읽으라 그러면 수빙 그러는데 이게 이응을 여기다 적은 게 아니고 요게 비읍 밑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수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으자 요런 글자, 니르고저 요런 게 나오면은요, 북한말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에서는 노동이라고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노동. 그 다음에 니으자, 니발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즉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던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옛날 중세 때는요, 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여자라고 쓸 거를 녀자, 니르고자 이렇게 돼서 첫음에 니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첫음에 니은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요게 발음이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럼 이응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럼 지금하고 같은 단어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옛날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자, 우리는 이걸 지금 어떻게 읽지? 해도지 이렇게 읽지. 자, 이건 구개음에 따라서 디귿이나 티읕이 이모음 만나서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는 게 구개음화. 근데 이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해도지가 아니고 옛날에는 해도디, 가티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펴디. 자, 디귿이나 티읕이 뭔가 들어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혀 짧은 소리다.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단어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자, 요런 걸 생각하면서 요거를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요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훈민정 읽는 게 되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해석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선생님이 임의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하는 방법들을 이런 순서로 하면 어떨까 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리를 내서 읽어보고 그 소리를 바탕으로 지금하고 비슷한 단어 이런 것들로 의미를 추측해보고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만 찾아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이 충분히 된 다음에 하는데, 자, 이 해석에서는 다음에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본문 해석에 일단 단어 뜻 모르는 거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창제전신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바뀐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름대로 정리는 했었는데요. 자, 요거를 다음 페이지에 가면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읽는 것 연습하고 뒤에 해석을 적어보고 해서 내가 이걸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연습할 수 있는 것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해놨으니까 이 앞에 거는 모를 때 찾아오는 것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읽기와 해석을 먼저 여기다 연필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를 보면서 그게 연습이 된 다음에 그 앞 페이지를 보면서 잘못 내가 읽은 거나 잘못 해석한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들을 좀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첫 번째 세종 어제 훈민정음. 자, 요거는 옛 이응과 그냥 이응이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해서 봐야 되겠는데, 자, 지금 보면 요게 예디응이 쓴 게 아니고 그냥 이응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없는 거랑 다름없이 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예디응이야. 그래서 종, 제, 훈, 민, 정, 음입니다. 그래서
요 해석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근데 여기서 중심 신경 써야 될 건 어제라는 말하고 세종이라는 말입니다. 세종이라는 건 우린 세종대왕님을 모르지 않지요. 근데요, 자, 세종이라는 말은 임금이 돌아가신 다음에 태조다, 태종이다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후에 붙이는 시호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세종이란 말을 붙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어제라고 하는 건 임금이 쓴 글이나 임금이 내려준 그 편지 같은 거, 명령 이런 것들을 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 글이 세종께서 직접 쓴 글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후에 이 훈민정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사후에 이렇게 쓰여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가 되고, 뒤에서 공부하게 될 그 용비어천가라는 걸 1440, 그러니까 46년에, 43년에 창제하고 46년에 반포를 하는데, 그 중간에 용비어천가라고 해서 그 시험 삼아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해서 이때 반포를 할 때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 앞에서 봤던 제자 원리처럼 어떻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각각은 어떻게 소리가 나며, 그 다음에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밝혀놓은 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책을 써놨고요. 근데 그 책은 한자로 쓰여져 있어. 그 한자로 쓰여져 있는 이유는 당시 한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글로 써봤자 읽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한자로 왜 썼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글자가 어떤 음을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문장을 쓸 수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세종대왕님의 아들인 세조가 나중에 그 훈민정음 쓰여져 있는 요 글들을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민정음 언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세종이라는 말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란 말은 요 세조 때 출간된 요 책에 기록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것. 요거는 그 연도도 지금 43년도로 안 돼 있을 겁니다. 연도 기억해 주시고요. 요 두 가지를 꼭 좀 기억해 줍니다. 세종어제 임금이 쓴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란 말씀이 뒹귀게 달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은 많이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많기는 한데, 보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해서, 자, 너와 내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주체성, 자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말과 우리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체성, 자주정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다가 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나중에 문법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자, 요 사마띠는 별표만 쳐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한번 정리하는 건 가져올 텐데, 사마띠는 해석을 물어봐. 통하지라고 하는 해석을 물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와 서로 사맞지 않아다. 문자가 중국말이 다르니까 문자가 통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자는 한자를 말한다는 거. 요거 잘.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가 우리말을 적는데 적절치 않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비교의 의미라는 거는 정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과 해서 비교의 의미, 이 애가 비교의 의미라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문법적인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라의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다르다. 자, 그리고 이 말이라는 건 일반적인 말에서 높임의 의미가 축소된 단어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통하지 아니하여서, 아니함으로,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자, 지금 안 쓰는 단어라서 단어 뜻 좀 신경 쓰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자, 전차가 까닭이고요. 로가 의로에 해당해.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조금 단어 뜬 얘기할 때 전차에다만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전차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요거는 까닭이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자, 요것도 잘 나와요. 어리석은 어린이 나이 어리석은, 자, 요 어리석다에서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가 바뀐 단어야. 이르고자, 자, 아까 니은 나오는데 발음이 좀 이상하면 이음으로 바꿔보라 그랬으니까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홀빼. 자, 요거는 여기 여린이읒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여린이읒은 뒤에 있는 비읍을 두 배로 읽으라고 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두 배로 읽으라는 표시. 그래서 할 바가 있어도, 자, 여기 해석 중요해요. 지금 보다시피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배라고 하는 거는 바 그대로고 이가 붙어서 주격조사. 이건 문법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자, 아까 비읍 디귿 이렇게 어두자음군이 나오면 뒤에 있는 걸 두 배로 읽어서 뜻을, 자, 뜨들 소리. 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가 여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뜻을 싫어. 자, 요거는 요즘 안 쓰는 단어 능히 펴디, 혀짧은 소리예요.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어떤 거였어? 우리말이 많아가지고 그 중국말과 우리말이 같지 않아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잠시 뭐가 왔나 보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그냥 놔둬도 된대요. 예.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을 싫어. 자, 능히 요거는 이제 단어 뜻 물어보는 문제 나오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자, 역시 마찬가지 요것도 혀짧은 소리. 자기의 뜻을, 제 생각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 여기는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이 하다가요. 하다가 지금의 이렇게 하다, 이렇게 쓰는 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는 하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사용되는 하다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사용되는 하다의 의미고요. 요거는 많다의 의미입니다. 많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 그리고 여기 노미도 지금 친구한테 야 이놈아, 이놈이 뭐 이러면 싸움 나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를 낮춰서 비속어로서 남자를 낮추어서 속되게 이르는 말에서 이고요. 옛날에는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 내지는 남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작아진 말이야. 그래서 의미가 작아진 말이 요거하고 여기 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일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어여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예쁘다가 아름답다의 의미로 쓰이죠. 근데 옛날에는 불쌍하다의 의미였어. 가엾다의 의미였어. 어여삐 여겨 28자를 만드니. 자, 백성들이 불쌍해서 만들었다.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서 만들었다. 그래서 애민정신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해요. 뭐 여기가 지금 이중사동이 쓰였다.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하여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자, 요거는 이제 요런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뒤에 시옷을 두 배로 쓰매, 날로 사용해서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날로 사용함에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요 해석을 쭉 보느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이 안 붙어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뒷장에 것들을 에다가 빈칸에다가 자기 스스로 이걸 몇 번씩 읽어서 혹은 써보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 요 칸에다가
자, 요 칸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해석해보고 포인트도 잡아보고 그리고 안 되는 거 찾아서 공부해 주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게 지금까지의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밑에다가 표시하지 마시고, 다만 형광펜 같은 걸로 내가 이걸 외웠는지, 외우지 못했는지 하는 것들만, 내가 이걸 외웠는지, 외우지 못했는지 하는 것들만 좀 표시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네모치고 별표 친 거는 의미가 축소된 단어, 그리고 그냥 네모만 친 건 의미가 이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해석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나라의 말과 중국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자주정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애민정신, 그리고 새롭게 만들었다는 게 창조, 그 다음에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가 실용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개가 의미가 바뀐 단어, 그리고 전체 해석에서 단어 뜻 모르는 걸 좀 생각하는데, 특히 선생님은 별표를 쳤던 요런 단어들이 단어 뜻을 이제 잘 모르고 잘 틀리는 것들에다가 체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정리는 하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창제정신이 드러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의미 변화, 의미가 축소되고 의미가 이동한 것, 이것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 부분에 정리를 했고요. 자, 이 부분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 뜻은 그 앞에 것들 중에서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요거 문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가끔 요거 나올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요거를 좀 해석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많다, 씀에 통하지, 특히 요거는 지금 안 쓰는 단어라서 좀 신경 쓰라는 거 해서 요렇게 이 해석이 좀 원활해지고, 그 다음에 요 의미 변화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 내고, 축소된 거냐 이동한 거냐 이거 내고, 그 다음에 자주정신 요거 하나 갖고 내고, 단어 뜻 내고, 그리고 전반적인 해석에서 이런 것들 먼저 한 다음에 문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 공부가 해석이 좀 원활하게 되고 나서 문법을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덜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해석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문법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